비오는 초여름, 레이먼드 탐정은 오랜만에 조수 엘리엇과 함께 도시를 떠나 작은 해안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즐기려던 그들의 목적지는 기묘하게도 수십 년간 비어있던 낡은 저택 근처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이었다.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레이먼드, 중년의 탐정. 냉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로 수많은 미해결 사건을 해결한 경력이 있다.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내면엔 정의감이 불타는 성격. 엘리엇, 레이먼드의 조수. 젊고 직감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며 민감하고 감정적인 성향을 가짐. 언뜻 보면 덤벙대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직관으로 진실을 꿰뚫는다. 로사, 민박집 주인. 겉으론 평범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오래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미묘한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 조카의 실종 이후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나타남. 마틸다, 민박집에서 일하는 나이든 하녀. 예전 클로에가 사라졌을 때도 저택 근처에 있었다. 죄책감을 안고 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자주 한다. 클로에, 20년 전 저택에서 사라진 소녀. 전설과 실종, 거울의 미스터리를 모두 뒤덮는 중심 존재. 헤르만, 과거 클로의 가족과 관련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을을 떠났던 남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클로의 실종 전설을 이용해 계획적인 범죄를 벌인다. 여긴 분위기가 좀 음산하군요, 레이먼드. 그래서 더 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무도 사건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말이야.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박집 주인 로사는 조카가 며칠째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는 저택옆 온실이었어요. 거울이 있는 방 근처였다고들 해요. 거울이 있는 방, 이상하네. 왜 항상 거울 근처일까? 레이먼드는 처음엔 개입을 망설였지만 민박집 안방에 놓인 오래된 신문 한 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오래전 그 사건과 이어진 무언가가 있어. 레이먼드, 이 신문 좀 봐요. 20년 전 클로에 사라져. 거울 속 소녀 전설 다시 떠올라. 그들은 저택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1, 마당의 벤치 근처. 저거 뭐지? 이건 피 묻은 손수건? 자수를 봐. 이니셜이 L, S. 로사 조카의 이름과 일치해. 조사 2, 2층 방 거울. 이건 손바닥 자국? 안에서 찍힌 것처럼 보여요. 거울 뒤를 열어보자. 일기장이다. 거울 속 친구와는 매일 놀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무서워해. 조사 3, 마틸다의 방. 클로에, 그리고 이 아이는? 쌍둥이? 숨겨진 자매가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군. 그 애 둘이었어요. 하지만 한 명만 살아남았죠. 어릴 땐 함께 놀았는데. 조사 4, 지하실 수면제 병. 수면제. 이 아기 조카의 상태와 관련 있던 거군요. 계획적인 유인이라면 누군가가 그녀를 혼미하게 만든 뒤 이 저택으로 끌고 왔을 수도 있어. 조사 5, 온실의 장미화단. 어라, 여기에 봉투가 묻혀 있어요. 편지네요. 너희가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희를 기억해. 필체를 보니 헤르만이군. 그는 잊지 않았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복수야.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점점 더 생기를 잃었다. 마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듯 벽은 삐걱이고 거울은 서늘하게 빛났다. 조사 6, 다락방에서 발견된 오래된 장부. 이건 오래된 생활 장부 같아요. 누가 쓴 거지? 클로에, 어머니의 필체야. 매일의 소비 내역, 집안일. 그런데 여긴 특이하군. 그 아이는 오늘도 울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웃었으니 정말 누군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조사 7, 부엌 뒤 창고, 바닥 아래 감춰진 작은 상자. 바닥이 비어 있어요. 열쇠 구멍도 있고요. 기다려봐. 민박집 열쇠 중 하나가 이 이상한 문양과 같았지. 여길 열 수 있을지도. 상자가 열린 순간 그 안에선 부러진 안경테, 머리핀, 찢긴 인형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이건 로사의 조카 그리고 마틸다. 그 아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헤르만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도 접근했죠. 무슨 뜻입니까? 헤르만은 이 저택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히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설이 되어야 했던 거죠. 클로에든 로사의 조카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했어요. 그 아이를 일부러 거울 전설의 일부로 만든 거네요. 조사 8, 저택 벽난로 뒤 숨겨진 공간. 벽난로를 밀자 얇은 돌벽이 흔들렸다.
그 뒤엔 작은 은밀한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방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다. 벽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거울 앞에 서 있어. 그리고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고 있어. 이거 자아의 분열이에요. 클로에가 아니라 이 집 자체가 아이의 의식을 갈라놓은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지. 말하자면 아이의 정신을 이용해서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로 사건을 덮어 씌운 거야. 그럼 그 전설은 진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였던 거군요. 누군가의 집착, 누군가의 복수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더 진실처럼 믿었지.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말이야.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기억을 지키려는 집착, 상처를 돌이키려는 절망,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져간 무고한 존재들. 클로에는 한 번도 잊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거울 속이든 밖이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억은 때때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해요. 진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만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비가 그친 마을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저택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고 전설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이 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거울 속 소녀는 존재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망상이었을까? 범죄와 전설, 기억과 망각 사이의 진실은 당신의 추리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열쇠가 잠기지 않은 문. 이번 내용을 통해 범인을 찾으셨나요? 이번 추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